안녕하세요, 모비티 카부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이시죠? 차가 움직이는데도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차기 때문이거든요. 자, 오늘은 기아의 K8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K8이 나오면서 가장 지금 많이 이슈인 게 바로 이 화이트 컬러입니다. 저희가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를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만의 또 나름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가장 독특한 면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기존의 자동차와는 다른 디자인으로 좀 적용되다 보니까 화이트 컬러가 보통 차들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차량에서만 유독 저거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도 느낀 거는 지나가다 보면 시선이 많이 느껴져요. 많은 분들이 바라보시고 특히 여성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또 와이프도 차를 보더니 이 컬러도 이쁜데 이 디자인도 이쁜데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한데 이 앞에 전면부가 K8이 이번에 최초로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변경이 되면서 마크도 변경되고 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바로 이 부분 그릴이 기존에는 구분되어 있다가 지은 것처럼 약간 일체형으로 가다 보니까 전면에서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바라보다 보면 나름 매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저희가 이 하이브리드 차량과 기존 가솔린 차량하고 디자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멘토 드라이브 디자인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좀 더 나으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틀린 점 딱 한 점은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후면부에 보시면 하이브리드라는 마크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바라보시고 전체적인 라인은 기존 라인하고 동일합니다. 측면도 똑같아요. 이게 하이브리드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국 포르쉐라든지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라인에 또는 옆에 뭐 마크에 또는 브레이크 캘리퍼에 약간의 그린색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난 하이브리드야 이렇게 티를 좀 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유독 요즘에 기아 자동차라든지 현대자동차 같이 국산 자동차는 티를 좀 일부러 안 내는 것 같아서 티를 좀 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시면 요거 하나 마크, 요 마크 하나만 봐야지 하이브리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에서는 좀 차별성이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K8 저희 실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도 동일합니다. 외관처럼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디자인적인 부분이 적용된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실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뭐 이렇게 마크라도 좀 붙여서 나 하이브리드야 표시를 살짝이라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일부러 하이브리드라는 게 티가 안 나게끔 했을 정도로 티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동일하게 디자인이 전부 다 적용이 됐고요. 옵션도 거의 다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또 저희 실내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시승기 또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틀린 점 몇 가지만 우선 짚어드릴게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에 하이브리드 모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드를 들어가시면은 이 차의 연비라든지 전기 모터 사용량 그리고 에너지 흐름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좀 더 이제 연비 운전하는데 도움이 좀 더 되겠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저희 특이한 부분이 드라이브 모드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스마트 모드도 있고 에코 모드도 있고 스포츠 모드도 있고 커스텀 모드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에코 모드 한 가지 그리고 스포츠 모드 그리고 길게 누르면 마이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세 가지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모드보다는 좀 종류가 좀 줄어 있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배터리 리셋 모드가 또 하나 있어요. 다른 차량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데 왜 그러냐?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아무래도 장착이 되겠죠. 근데 그런 이유로 다르게 별도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11V 배터리가 따로 적용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배터리를 같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12V 모드 이 리셋 버튼으로 가끔 리셋을 해줘야 배터리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가끔 생각날 때 이렇게 누르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말씀드렸고, 뒤쪽에서도 한번 특이한 점이 있으니까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장착되고 하면 차에 뭐 실내 공간이 좁아지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그런다 할지라도 이 차량이 워낙 크죠. 전장이 5m가 되고, 그리고 휠베이스가 너무 길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서는 뭐 거의 최고급이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시트 밑에 배터리를 장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티 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뭐 찾아봐야 하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송풍구가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면에,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잘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트렁크도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보통 트렁크에 이런저런 배터리도 들어가고 전선도 보일 때도 있고 하거든요. 이 차량은 깔끔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보시면요, 이 트렁크도 그랜저, 경쟁 모델인 그랜저보다도 조금 더 넓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버를 열면은 아래에 배터리라든지 또는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조금 손해보는 것도 있었고, 일부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쪽에 좀 배터리 같은 것들이 약간 장착되면서 트렁크 공간도 손해를 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K8은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게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K8 하이브리드 저희가 타보면서 느낀 점 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행을 해보면 첫 번째, 지금처럼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당연히 모터만 이용해서 달리기 때문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0km까지는 모터만 이용해서 달리기 때문에 소음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좋고, 연비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연비는 18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차량급 뿐만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가장 좋은 연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뭐 배터리 들어갔다, 뭐 이러면서 차 무거워진다, 뭐 이러면서 승차감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차량에 비해서도 많이 무게가 줄어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더 승차감도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경제성이죠. 이 차량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저 차량, 그리고 사실 이 차량의 앞이었던 K7 같은 경우도 2.0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 차량에는 1.6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단점은 뭐냐?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단점될 수 있는데, 4기통 엔진이 적용이 되면서 6기통 엔진보다는 당연히 출력적인 부분도 좀 부족하지만 그것보다는 소음이 아무래도 좀 커요. 4기통 엔진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엔진이 개입이 되면 소음이 좀 크고, 특히나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리다가 엔진이 개입될 때는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모터가 같이 결합이 되고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질감이 있어요. 가솔린 엔진처럼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지 않고 약간의 이질감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슬리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속주행적인 부분이에요. 승차감은 아까 말씀드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반대로 고속주행에서는 약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를 적용해서 서스펜션이 좀 더 하드해지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고속주행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아 K 하이브리드 저희가 총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디자인 멋있습니다. 기존의 국산차 같지 않게 아주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성.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뭐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 높긴 하지만 혜택 받으면 되고요. 당연히 연비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타실 분들이 큰 차 타면서도 연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갑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실내 공간. 5m 넘는 길이에 휠베이스 넓기 때문에 실내 공간 짱입니다. 가족들 타기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좋고 경제성 좋고 실내 공간 넓으면 최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사면 조금 후회되는 것들 몇 가지.
자, 첫 번째, 가솔린 엔진이 4기통이에요. 6기통 엔진보다 당연히 소음이라든지 고속주행에 필요한 출력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연결됐을 때 이질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A필러, 이상하게 A필러, 이 차량이 같은 플랫폼에 적용된 차들이 약간 소음이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너무 하이브리드 티가 안 난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지 셀럽들도 일부러 프리우스라든지 친환경차 타면서 나 친환경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차량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 티를 안 난 게 아닌가. 뒤에 있는 마크 하나 붙여서 하이브리드다. 요거 띄면 하이브리드인지 몰라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K8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비티 카브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한테 응원 많이 해주시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